안녕하십니까. 응급실 현장에서 25년간 수많은 생사를 목격하며 여러분의 건강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장석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5년 9월에 제1급 감염병으로 긴급 지정한 아주 엄중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관리하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막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안전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염되면 10명 중 무려 7명이 목숨을 잃는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치명적인 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10분 중 무려 7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인도보건 당국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첫 증상이 나타나고 단 48시간 만에 사람을 혼수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정말이지 이 48시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지듯 하지만 결코 깨어날 수 없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뇌 세포가 단 몇 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혹시 최근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배우자분께서 며칠째 으슬으슬 춥다거나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저 몸살 기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뒤 열이 나는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랑하는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골든타임 48시간을 사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이 지독하고 은밀한 녀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섬뜩하게 느껴질 이 바이러스,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이 작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이겠습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만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돌아온 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은밀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몸속에 숨어들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파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배우가 괜찮아 보여도 혹시 모를 위험의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뇌의 중추를 서서히 집어삼키는 듯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감이나 두통으로 시작하지만 이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즉 뇌 수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뇌 실질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뇌염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불길이 번지던 니파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뇌 조직으로 침투해 뇌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신경계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뇌가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한 머리뼈 안에 갇힌 뇌는 갈 곳을 잃고 스스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꽉 찬 풍선이 터지기 직전처럼 팽팽하게 부어오르는 것이죠.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사령탑입니다. 그 사령탑이 마비되면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뇌압이 상승하고 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산소와 영양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호흡기가 무너지고 산소가 끊기면서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게 됩니다. 뇌가 기능을 잃으면 숨을 쉬는 것을 명령하는 뇌관마저 마비됩니다. 결국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것이죠. 폐는 가쁜 숨을 몰아쉬려 하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몸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하듯 의식은 서서히 빛을 잃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산소가 끊기면 심장이 멈추고 온몸의 장기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아직 이 바이러스를 완치시킬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발된 백신도 바이러스 자체를 물리칠 치료제도 아직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절망스러우시겠지만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배우자분께서 응급실에 오셔도 저희 의료진이 해드릴 수 있는 건 고작 증상을 잠시 늦추는 해증요법뿐입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드리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드리는 식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일으킨 불을 잠시 꺼뜨리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이미 뇌를 침범하기 시작한 후에는 손상된 뇌세포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2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의사로서의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결국 사랑하는 배우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선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이러스가 뇌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발견하는 것만이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짧은 순간 바이러스가 뇌의 주요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기 전에 우리가 개입해야만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조기 발견만이 사랑하는 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보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귓가를 떠나지 않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년 전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하시던 한 아내분의 눈물 섞인 절기입니다. 그분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한 건 그 비극이 바로 망설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침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환자는 동남아 출장을 마치고 막 귀국한 50대 남편분이셨죠.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남편분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면 손바닥이 데일 정도로 펄펄 끓는 고열이었습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누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 남편분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각이 새벽 2시였습니다. 밖은 캄캄하고 당장 병원에 가자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민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내분은 남편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피곤해서 몸살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했으니 그럴만도 하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분은 지금 당장 깨워 병원에 가는 것보다 툭 재우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분은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집에 상비해둔 해열제 2알을 물과 함께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여보, 이거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엔 개운해질 거야 라며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 불을 껐습니다. 남편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그 따뜻한 손길이 역설적이게도 남편분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열제는 마법 같은 약이지만 니파 바이러스 앞에서는 치명적인 가면이 됩니다. 약 기운이 도는 몇 시간 동안 열은 거짓말처럼 떨어졌고 남편분은 고통 없이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분은 안심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평온한 침묵 속에서 바이러스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혈관을 타고 뇌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난다는 건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인데 해열제로 그 경보음을 강제로 꺼버린 셈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뇌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바로 그 약 2알이 벌어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남편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이 흔들어 깨웠을 때 남편분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비백산하여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지만 도착했을 때 뇌내님이 심각하게 부어올라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온갖 약물을 투여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밤사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던 순간 아내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토해내던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였습니다. 어젯밤에 조금만 더 유난을 떨어서라도 바로 병원에 올걸. 남편이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라도 올걸.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는 그 모습에 저 또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밤중에 응급실에 와서 별거 아니라는 핀잔을 듣는 게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 아내분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하는 남편을 지켜주고 싶어서 지켜만 보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일 때 설마 하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상한다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 배우자가 여행 후 고열에 시달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군더더기 없이 딱딱 맞춰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즉시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니파 바이러스는 비말이나 접촉부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형태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간병하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어막을 치십시오. 환자에게 즉시 KF94 마스크를 씌우시고 여러분도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환자의 손을 잡거나 이마를 짚는 접촉은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환자와 여러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비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염되지 않아야 끝까지 배우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 침착하게 정보를 수집할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모장을 켜십시오. 그리고 배우자가 다녀온 국가가 어디인지, 귀국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떠올려 적으십시오. 동남아 어디쯤이 아니라 인도 케랄라주, 방글라데시, 다카처럼 구체적인 지명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의료진은 수많은 원인균을 하나하나 검사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생명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증상 확인입니다. 체온계로 환자의 체온을 재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환자에게 짧게 물어보십시오. 머리가 평소랑 다르게 아파? 만약 환자가 의식이 흐릿하거나 말이 어눌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휴대폰 다이얼 패드를 열고
망설임 없이 곤을 누르십시오. 손이 떨리시겠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그 용기가 배우자를 살립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또박또박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우리 남편이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만 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반 응급 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환자인데 고열과 극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구급대원의 비상벨을 울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던지셔야 합니다.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소리쳐 알리십시오. 이 단어가 들리는 순간 119 상황실의 대응 매뉴얼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반 구급차가 아닌 감염병 전담 구급차와 보호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단어 선택 하나가 출동하는 구급차의 종류를 바꿉니다. 이제 119 상황실 요원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환자가 정확히 어느 나라를 방문했었는지, 그리고 현재 체온이 몇 도인지 숫자로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예를 들어 39.5도입니다 라고 명확히 수치를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 가장 날카로운 진단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차분한 정보 전달이 배우자의 생존 확률을 실시간으로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엄격하게 당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직접 운전해서 응급실로 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 배우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환자와 여러분, 그리고 병원의 다른 환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119 구급차의 안내를 기다리고 그들의 통제에 따라 이동하십시오. 감염병 대응은 이동수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왜 굳이 구급차를 기다리고 미리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니파 의심 상황임을 알려주셔야 저희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과 격리된 음압병실을 비워두고 의료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보호구를 착용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전 신고가 우리 병원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게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5분, 10분의 시간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환자의 여건과 평소 복용하던 약의 처방 전 혹은 약봉투를 찾아 가방 하나에 신속히 챙겨두십시오. 여행 기록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인 여건과 기저 질환을 알 수 있는 처방전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서류들입니다. 이 꼼꼼한 준비가 응급실에서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세밀하고 꼼꼼한 준비들이 모여야만 48시간이라는 찰나와도 같은 생명의 줄을 겨우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1분 1초를 다투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는 이 매뉴얼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바로 환자 본인의 거부입니다.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해열제 먹었더니 열 내렸어. 이 밤중에 무슨 유난이야. 내일 아침에 가자라며 배우자가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 약한 분들은 그래, 좀 나아졌다니 다행이네 하며 다시 불을 끄고 누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해열제를 먹고 열이 잠시 내려간 것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머릿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 얇은 가림막 하나를 쳐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불길이 안 보일지 몰라도 그 가림막 뒤에서 바이러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소중한 내 조직을 무서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열이 내렸다는 착시 현상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만큼은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배우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사수하는 냉철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단호하고 강인한 태도로 배우자를 설득해 구급차에 태우는 그 용기입니다. 말문이 막히신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여보, 이건 그냥 독감이 아니야.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제1급 감염병일 수도 있대. 지금 당장 검사받지 않으면 당신 정말 큰일 나. 나 무서우니까 제발 내 말 들어줘. 라고 말입니다.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엄중함을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로 설명하여 상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배우자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맞추며 덧붙이십시오. 당신 살리려고 내가 지금 유난 떠는 거니까 나 한 번만 믿고 저 구급차 타자. 내가 병원 끝까지 같이 갈게. 이 진심 어린 호소가 배우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거부감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망설이는 배우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도 의미가 없다는 그 절실함을 눈빛에 담아 마치 명령하듯 단호하게 이끄십시오. 배우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등을 떠밀어서라도 구급차에 태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단호함이 내일 아침의 평온한 일상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응급실에서 제가 집도하는 수술보다 거실에서 배우자와 신랑이 하며 설득하는 그 10분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보호자라는 이름의 숭고한 책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떨었던 그 소란스러운 유난과 주변의 시선을 무릅쓴 과잉 대응만이 배우자가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그 단호한 용기가 한 사람의 우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생명의 수칙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배우자가 펄펄 끓는 고열과 깨질 듯한 두통을 호소한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 망설임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응급 상황임을 직시하고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둘째, 119에 전화할 때 반드시 니파 바이러스 의심 상황임을 명확하고 또박또박하게 알리십시오. 이 짧은 한 문장이 119 상황실과 병원 응급실의 대응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단어 선택 하나가 의료진이 최적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환자를 맞이하게 하는 최고의 지원군이 됩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약속입니다. 배우자가 나 괜찮다, 자고 나면 낫는다며 손사래를 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십시오. 그때 필요한 건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빌린 거룩한 고집입니다. 당신 잘못되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라고 소리쳐서라도 억지로라도 구급차에 태우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내 배우자를 낚아채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닐까? 응급실에 갔다가 별거 아니면 창피해서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소란스러운 걱정, 119 대원에게 악을 쓰며 설명했던 그 절박한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실 현장에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25년간 응급실을 지키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 앞에서만큼은
100번의 과인 대응이 한 번의 늑장 대응보다 1000만 배 옳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하고 머쓱하게 웃으며 퇴원하는 것이 그때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며 평생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지나친 걱정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눈총을 무릅쓰고 그 힘든 48시간의 골든타임을 사수해 병원 문턱까지만 환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리고 우리 의료진이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지켜낸 그 소중한 생명의 불씨, 이제 저희가 이어받아 다시 환을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이 사랑하는 가족의 내일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의심되면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골든타임,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장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